네, 조합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조합론은 경우의 수, 포함 배제의 원리, 비둘기집의 원리, 점화식, 생성함수 등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경우의 수가 바로 순열 조합,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순열 조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포함 배제 원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특별한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집의 원리는 경우의 수가 있는지, 그런 경우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화식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특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생성함수는 점화식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문제들을 한번 보죠. 수영이가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다고 했을 때, 수영이가 10개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구해라. 즉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한 계단 두 계단, 그러니까 한 계단 올라가고 두 계단 올라가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또는 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방법들이 전부 몇 가지가 있겠느냐 하는 걸 구하는 거라 이겁니다. 답은 89가지 89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중복조합 같은 경우, 3H를 우리 하모닉이라고 읽죠. 3하모닉 7, 3H7이 다, 아래의 것들이 다 3H7이라 이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또 이런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16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할 때도 이제 조합의, 컨비네이션, 조합의 식을 사용합니다. 얘의 답이 뭔지 잘 모르겠죠? 예, 답은 이겁니다. 좀 이상한 기호가 등장했네요. 예, 이게 뭔지도 또 알아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6개의 같은 종류의 공, 같은 종류라는 건 이제 구별이 안 된다는 뜻이죠. 같은 종류의 공을 3개의 같은 종류의 상자, 여기도 또 상자가 서로 구별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6개의 구별 안 되는 공을 3개의 구별 안 되는 상자에 넣는데, 빈 상자가 없게 넣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느냐. 또 이번에는 빈 상자가 있게, 두 번째 문제는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그럴 때 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묻는 문제네요. 예. 그래서 얘를 기호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유사한 문제가 이번에는 구별이 되는 공이네요. n개,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그리고 똑같은 종류 3개의 상자, 즉 구별이 안 되는 상자란 뜻이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빈 상자가 있어도 되는 그런 경우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예, 이번에는 S를 써서 또 나타내네요. 예, 이것이 어떻게 되는 숫자인지 수인지 그것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표를 완성하면 우리가 경우의 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그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함 배제 원리라는 거는 바로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건 배웠을 겁니다. x1부터 x6까지 더해서 23인데 의미 아닌 정수에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몇 개냐 하는 거는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기를 각각의 xi가 8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이거 해의 개수가 몇 개이겠느냐. 그러면 이제 요런 걸 구할 때 답을 보면 28 콤비네이션 5 빼기 6 콤비네이션 곱하기 19 콤비네이션 5 더하기, 그러니까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포함시키고 빼고 포함시키고 빼고 그런다 해서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지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강의 때 알아보도록 합시다. 포함 비둘기집의 원리는 n 플러스 2개의 정수들 중에 차의 합이 2n의 배수가 되는 수가 두 수가 있음을 보여라와 같이
이런 경우들이 있느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증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그림처럼 10마리의 비둘기가 9개의 집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어느 집엔가는 2마리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점화식은 여러분들 이게 많이 알고 있는 하노이탑 같은 그런 문제에서 이제 해결하는 건데, 이 n개의 이 원판이 있을 때 얘네들을 이 3개의 기둥을 이용해서 마지막 기둥에다가 다 옮기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묻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점화식이라고 하죠. 요런 식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풀면은, 즉 일반항을 구하면 그 n이 주어졌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점화식을 이제 구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점화식을 구하는 방법을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생성함수라는 걸 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n명의 서로 다른 n명을 서로 다른 3개의 방에다 배치하는 방법,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기를 각 방에는 짝수목식을 집어넣어라 그랬을 때는 이제 좀 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n명의 방을 넣는 방법을 an이라고 할 때 그 an을 포함하는 요런 식을 하나 구해서 그 식으로부터 an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요 fx, 요 무한급수 형태의 요 식을 바로 생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몇 급수라고 하죠, 이거를. 네, 조합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조합론은 경우의 수, 포함 배제의 원리, 비둘기집의 원리, 점화식, 생성함수 등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경우의 수가 바로 순열조합,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순열조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포함 배제 원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특별한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집의 원리는 경우의 수가 있는지, 그런 경우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화식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특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생성함수는 점화식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문제들을 한번 보죠. 수영이가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을 오를 수 있다고 했을 때, 수영이가 10개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구해라. 즉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하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한 계단 2계단이니까 한 계단 올라가고 2계단 올라가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또는 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이런 방법들이 전부 몇 가지가 있겠느냐 하는 걸 구하는 거라 이겁니다. 답은 89가지 89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중복조합 같은 경우, H를 우리 하모닉이라고 읽죠. 3하모닉 7, 3H7이 다, 아래의 것들이 다 3H7이라 이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또 이런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16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할 때도 이제 조합의, 컨비네이션, 조합의 식을 사용합니다. 얘의 답이 뭔지 잘 모르겠죠? 예, 답은 이겁니다. 좀 이상한 기호가 등장했네요. 예, 이게 뭔지도 또 알아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6개의 같은 종류의 공, 같은 종류라는 건 이제 구별이 안 된다는 뜻이죠. 같은 종류의 공을 3개의 같은 종류의 상자, 여기도 또 상자가 서로 구별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6개의 구별 안 되는 공을 3개의 구별 안 되는 상자에 넣는데, 빈 상자가 없게 넣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느냐. 또 이번에는 빈 상자가 있게, 두 번째 문제는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그럴 때 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묻는 문제네요. 예.
그래서 얘를 기호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유사한 문제가 이번에는 구별이 되는 공이네요. N개,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그리고 똑같은 종류 3개의 상자, 즉 구별이 안 되는 상자라는 뜻이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빈 상자가 있어도 되는 그런 경우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예, 이번에는 S를 써서 또 나타내네요. 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그 숫자인지 수인지 그것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표를 완성하면 우리가 경우의 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그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함 배제 원리라는 거는 바로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건 배웠을 겁니다. x1부터 x6까지 더해서 23인데 의미 아닌 정수에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몇 개냐 하는 거는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기를 각각의 xi가 8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이거 해의 개수가 몇 개이겠느냐. 그러면 이제 요런 걸 구할 때 답을 보면 28 콤비네이션 5 빼기 6 콤비네이션 곱하기 19 콤비네이션 5 더하기 그러니까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포함시키고 빼고 포함시키고 빼고 그런다 해서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지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강의 때 알아보도록 합시다. 포함 비둘기집의 원리는 그 n 플러스 2개의 정수들 중에 차의 합이 2n의 배수가 되는 수가 두 수가 있음을 보여라와 같이 이런 경우들이 있느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증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그림처럼 10마리의 비둘기가 9개의 집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어느 집엔가는 2마리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알고 있는 하노이탑 같은 그런 문제에서 이제 해결하는 건데, 이 n개의 이 원판이 있을 때 얘네들을 이 3개의 기둥을 이용해서 마지막 기둥에다가 다 옮기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묻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점화식이라고 하죠. 요런 식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풀면은 즉 일반항을 구하면 그 n이 주어졌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점화식을 이제 구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점화식을 구하는 방법을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생성함수라는 걸 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n명의 서로 다른 n명을 서로 다른 3개의 방에다 배치하는 방법.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기를 각 방에는 짝수목식을 집어넣어라 그랬을 때는 이제 좀 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n명의 방을 넣는 방법을 an이라고 할 때 그 an을 포함하는 요런 식을 하나 구해서 그 식으로부터 an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요 fx, 요 무한급수 형태의 요 식을 바로 생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몇 급수라고 하죠, 이거를.